안녕하세요. 종체단 마음공부 훈련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마음나라 여행 가이드 최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회에는 마음공부 2차 목표가 나를 변화시키기라 하였고, 그보다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소를 길들이는 것과 흡사하므로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맨 처음 할 일로 코를 뚫고 콧뚜레를 끼워 곱비를 만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곱비를 매야 하듯이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곱비를 만들고 매어둘 말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이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끔 갖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은 늘어가지만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공부와 이를 실천하는 힘이 부족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농가에서 소를 잘 길들이고자 하는 것은 농가 살림에 보탬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마음소를 잘 길들이고자 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 개인, 가정,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마음공부 목표도 나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를 변화시키자는 것이라 하였으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공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완전한 원불교 마음공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추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명선사가 지었다고 전하는 소를 길들이는 10가지 그림과 노래로 되어 있는 모구십도송의 2장 길들이기 시작하다에는 나에게 곱비 있어 달려들어 코를 뚫고 한바탕 달아나면 아픈 매를 더하건만 종래로 익힌 습관 제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저 목동이 힘을 다해 이끌더라 하여 코를 뚫고 곱비를 만들었으나 다루기가 힘이 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마음소의 코를 뚫어 매는 것은 유무념 대조법으로 하였다면 상시응용주의상 6가지 조목으로 곱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무념 대조법도 처음에는 주의사하는 주의심을 챙겼는지 챙기지 못하였는지가 유념과 무념의 기준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곱비에도 주의하라는 6가지 조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마음공부 기본 원리인 3학 가운데 작업지사 공부 3과목 중에는 주의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설명을 보면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챙기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주의 과목입니다. 우리가 콧뚜레로 사용하는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소태단 대종사가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 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주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주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도 흰 콩과 검은 콩 주머니를 가지고 유념에는 흰 콩, 무념에는 검은 콩을 집어넣어 밤이 되면 그 주머니를 조사하게 해서라도 유무념 공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해 고삐를 만들었다면 공부인이 일이 없을 때 그 고삐를 메어둘 말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소를 메어둘 말뚝은 사람으로 삼으면 더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고 법신불 이론상이나 교당을 말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 가운데 존경하여 닮아가고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을 말뚝으로 삼는 것이 좋다 할 터인데 현대인들에게 스승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는 교당이라고 하는 말뚝을 만들고 그 말뚝을 이용하는 6가지 주의사항을 정하여 두었으나 교당에 다니지 않는 공부인은 공부 모임을 말뚝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마음속 길들이기는 아무리 고삐를 만들었더라도 혼자 하는 마음 공부는 쉽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 팀을 이루거나 마음 공부 모임에 함께 하여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말뚝으로 이용하는 모여서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인 6가지 조목은 아프 38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소태산 대종사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경계가 있을 때마다 일상수행의요법에 대조하게 하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상시에 응용할 때 주의사항 6가지를 정하고 일기법을 두어 유무념 대조법과 학습 상황 그리고 계문의 범과 유무를 점검 기재하도록 하였고 스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스승을 만날 때 주의할 사항 6가지 조목을 정하여 물샐 틈 없이 공부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소를 길들이면 범부 생활을 뛰어넘어 성인의 인격을 이루게 되어 인생의 중요한 성취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음에 들면 천도제를 지내게 되는데 천도의 목적을 고를 떠나서 낙을 얻게 되는 이고등락과 어리석음을 굴려 깨달음을 여는 전미개호와 악을 그치고 선함을 닦는 지학수선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도를 받는 것과 살아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제도를 받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제도 받는 것도 이고등락하며 전미개호하며 지학수선하는 것인데 이고등락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지학수선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전미개호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마음공부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공부는 일상생의 요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마음을 챙겨야 하는 바 마음을 챙기기 위하여 상승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과 일기법을 제정하여 놓았으니 마음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이를 고삐와 말뚝 삼아 실천하는 길이 곧 원만한 인격, 성숙한 인격을 양성하는 길이며 이것이 범부 중생이 변하여 성현 군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속 길들이는 4단계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